노년에는 한 가지 역설이 있습니다. 가장 좋다고 믿는 것이 오히려 가장 빨리 몸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삶은 달걀입니다. 가장 좋다고 믿는 것이 60이 넘은 거의 모든 분들은 그것이 근육과 관절에 좋은 보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년 동안 매일 아침 달걀을 먹은 뒤 무릎이 붓고 손가락이 오래된 경첩처럼 뻣뻣해지고 밤에는 은근한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제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다 제대로 했는데 왜 아픈 걸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달걀을 먹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달걀을 무엇과 함께 먹는지, 그리고 그 뒤에 무엇을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세 가지 실수, 그리고 단 8분 만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노년을 위한 중요한 건강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그 실수들 가운데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아주 주의 깊게 읽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작은 진료실에서 정말 많은 노인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식사를 아주 조심하고 약도 꼬박꼬박 챙겨 먹고 매일 아침 산책도 합니다. 그런데도 건강은 조용히 나빠져 갑니다. 왜 그런지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분들의 아주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마치 엉킨 실을 풀듯이 천천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정혜숙입니다. 올해 71살이고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분이 아주 원칙적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술도 마시지 않았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고 단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 또 수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해온 것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달걀 2개를 삶아 마치 보약을 먹듯 천천히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근육을 지킬 수 있고 걸을 힘을 잃지 않아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쯤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심하게 아픈 것은 아니었지만 늘 은근하게 아프고 무거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은 그분의 표현대로라면 오래도록 기름칠하지 않은 경첩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잠에서 깬 뒤 손을 제대로 쥐기까지 침대에 앉아 10분 넘게 있어야 했습니다. 밤에는 심하지는 않지만 오래가는 통증 때문에 여러 번 잠에서 깨고 깊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찾아와 제 앞에 앉아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상한 음식은 먹지 않았어요. 그냥 달걀만 먹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제 몸이 이렇게 된 걸까요? 저는 그분을 바라보며 알았습니다. 그 질문은 그분만의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요.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많은 분들도 어쩌면 똑같은 걱정을 마음속에 품고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보니 그분의 CRP 수치, 그러니까 몸 안의 염증 상태를 보여주는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와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분의 몸은 그때 마치 박자가 어긋난 채 돌아가는 공장과 같았습니다. 큰 소음도 없고 검은 연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작은 불씨들이 매일 조금씩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불씨가 낯설거나 해로운 음식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장 건강하다고 믿었던 바로 그 아침 식사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달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달걀은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은 우리가 그것을 먹는 방식, 그리고 그것과 함께 먹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적은 사람만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달걀이라도 몸속에 들어가면
전혀 다른 두 갈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올바른 길로 가면 달걀은 깨끗하고 가벼운 영양이 되어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살려줍니다. 하지만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고 잘못된 시간에 먹고 잘못된 습관과 함께하면 달걀 속의 좋은 성분들조차도 몸에 부담이 됩니다. 그것은 소화기관에 남아붙는 찌꺼기가 되고 혈관 속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염증의 씨앗이 됩니다. 정혜숙 씨는 두 번째 길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분 자신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많은 분들도 어쩌면 똑같은 실수를 매일 반복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실수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혜숙 씨에게 아주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달걀을 드신 뒤에 보통 무엇을 더 드시거나 마시나요? 그러자 그분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대답했습니다. 감을 먹어요. 매일 아침 삶은 달걀 2개를 먹고 나면 달콤한 감 1개를 꼭 먹습니다. 감이 없으면 따뜻한 녹차를 한 잔 마셔요. 그러면 몸이 상쾌하고 편안해지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겉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사실은 가장 위험하고 가장 흔하고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두 가지 습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꼭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감, 특히 가을에 나는 달콤한 감은 많은 노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그런데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탄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탄닌이 위 안에서 달걀 흰자의 단백질과 만나면 서로 달라붙어 아주 질기고 단단한 덩어리를 만들게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것은 마치 물이 흐르는 배수관에 시멘트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여전히 흘러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멘트가 굳어 관 벽에 들러붙고 물길은 점점 더 좁아집니다. 감과 달걀이 만나 생긴 이 덩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위 안에 오래 머물게 되고 원래는 2시간이면 끝났어야 할 아침 식사가 3시간, 4시간까지 걸리게 됩니다. 위는 더 많은 위산을 내보내고 더 강하게 움직여 그 단단한 덩어리를 부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오랜 시간이 지나 위 점막이 상하게 됩니다. 신물이 올라오고 속이 더부룩하고 명치가 은근히 아픈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나이가 들어서 위가 약해져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음식의 조합 때문입니다. 저는 또 다른 환자였던 박 씨를 기억합니다. 그분도 3년 동안 달걀을 먹고 나서 감을 먹는 습관을 계속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입가심으로 먹는 줄 알았는데 그게 제 몸을 해치고 있었네요. 그 습관을 끊은 뒤 불과 한 달 만에 속이 쓰리고 울렁거리던 증상이 사라졌고 식사도 더 잘하게 되었고 잠도 훨씬 깊게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감을 좋아하신다면 달걀이 들어간 아침 식사 직후에는 바로 드시지 마십시오. 최소한 1시간, 가능하면 2시간은 기다리십시오. 우리 몸은 한꺼번에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올바른 시간에 주어지는 것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더 교묘합니다. 바로 달걀을 먹고 나서 곧바로 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혜숙 씨는 아침 식사 뒤에 늘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차가 몸을 맑게 하고 소화를 더 잘 되게 해준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녹차든 홍차든 우롱차든 차에는 모두 탄닌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 속의 탄닌은 철분, 특히 음식 속에 들어있는 철분과 달라붙는 성질이 있습니다. 달걀에는 적지 않은 양의 철분이 들어 있습니다. 철분은 적혈구를 만들고 몸 전체에 산소를 보내는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그런데 달걀을 먹고 곧바로 차를 마시면 탄닌이 철분을 붙잡아 버려
몸이 그것을 흡수할 수 없게 됩니다. 마치 공장 문 앞에 서 있는 경비원이 원료를 안으로 들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원료는 있는데 기계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몸은 조금씩 철분이 부족해집니다. 처음에는 그냥 조금 피곤하고 일어설 때 약간 어지러운 정도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생기가 없어지고 얼굴빛은 창백해지고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해져 쉽게 끊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당연히 약해지는 거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차를 잘못된 시간에 마신 습관 때문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1시간 안에 차를 마시면 철분 흡수가 60% 이상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러니 아침에 차를 마시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달걀을 드신 뒤 최소한 30분은 기다리십시오. 단 30분이면 충분합니다. 몸이 달걀 속 철분을 소장으로 보내 흡수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정혜숙 씨도 제 설명을 들은 뒤 바로 습관을 바꾸었습니다. 여전히 차는 마셨지만 아침 식사를 하고 45분쯤 지난 뒤에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그 작은 변화 하나였지만 2주 뒤 그분은 아침에 피곤함이 훨씬 줄었고 몸도 훨씬 가볍게 움직여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수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아끼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그것은 금이 간 달걀을 먹거나 달걀을 냉장고에 넣기 전에 씻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0이 넘은 몸은 이제 굳이 겪지 않아도 될 위험을 견딜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달걀 껍질 바깥에는 자연스럽게 생긴 보호막이 있습니다. 아주 얇지만 그것은 마치 밖의 세균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닫힌 문과 같습니다. 그런데 달걀 껍질에 금이 가면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실금 하나만 있어도 그 문은 이미 열려버린 것입니다. 특히 살모넬라 같은 세균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달걀을 삶거나 부치면 높은 온도가 대부분의 세균은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균이 남긴 독소까지 모두 없애지는 못합니다. 젊은 사람은 그냥 배가 조금 아프고 설사를 한번 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은 사람은 면역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고열과 심한 설사, 탈수까지 겪고 심하면 입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한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금이 간 달걀 하나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심한장 감염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입원하고 나서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그 달걀을 그냥 버렸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또 달걀을 씻어서 보관하는 것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은 깨끗하게 씻어서 냉장고에 넣어야 더 위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달걀을 씻는 순간 그 자연 보호막이 사라집니다. 껍질 표면의 세균은 껍질에 있는 작은 구멍을 따라 안으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오래 둘수록 위험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규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달걀은 조리하기 직전에만 씻으십시오. 전날 미리 씻지 마십시오. 물에 오래 담가 두지 마십시오. 세게 문지르지도 마십시오. 자연의 보호막이 제 역할을 하도록 두십시오. 정혜숙 씨는 제가 이 세 가지 실수를 설명하고 나자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저는 제 몸을 돌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저도 모르게 몸을 해치고 있었네요. 매일 아침 달걀 2개, 감 1개, 따뜻한 차 1잔, 저는 그것이 완벽한 시작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많은 분들도 아마 그분의 이야기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실수가 있으면 언제나 바로잡을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내일부터라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달걀의 진짜 좋은 친구들, 즉 달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혜숙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달걀을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아니면 아예 끊어야 하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달걀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달걀은 여전히 우리 부엌에서 가장 완벽한 음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예순이 넘은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고 근육을 지키고 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끊는 것이 아니라 먹는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저는 달걀의 진짜 친구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아침 식사는 진짜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방울토마토입니다. 너무 평범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토마토와 달걀이 완벽한 짝이 됩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이렇게 설명합니다. 라이코펜은 마치 청소부 팀과 같습니다. 혈관벽에 달라붙은 작은 염증의 씨앗들을 조용히 쓸어내고 그것들이 몸을 해치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그런데 라이코펜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물에는 잘 녹지 않고 지방에 녹는다는 것입니다. 토마토만 따로 먹으면 몸은 라이코펜을 많이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세포 안으로 실어 나를 트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트럭이 바로 달걀 노른자입니다. 달걀 노른자의 건강한 지방이 라이코펜을 녹여 몸이 최대한 흡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2가지가 함께하면 효과는 단순히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셋이 되고 넷이 됩니다. 저는 정혜숙 씨에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달걀 2개를 삶은 뒤 방울토마토 5개나 6개를 함께 드시라고요. 생으로 먹어도 되고 끓는 물에 1분 정도 살짝 데쳐도 됩니다. 살짝 데치면 라이코펜이 더 잘 나오고 몸도 더 쉽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타민C는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얻고 싶다면 절반은 생으로, 절반은 살짝 데쳐 드시면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식탁 위의 지혜입니다. 2번째 친구는 아주 가까운 음식입니다. 바로 김밥에 자주 사용하는 마른 김입니다. 많은 분들은 삶은 달걀을 소금에 찍어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혈압을 높이고 있는 습관입니다. 소금, 즉 나트륨은 마치 수도관 안에 달라붙는 모래와 같습니다. 오래 쌓일수록 관은 더 좁아지고 물의 압력은 더 높아집니다. 예순이 넘으면 신장은 예전처럼 빠르게 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트륨이 몸 안에 더 많이 남게 되고 부종과 고혈압, 팔다리의 무거움을 일으킵니다. 소금 대신 마른 김 한 장을 꺼내 잘게 부수고 삶은 달걀을 감싸 함께 드셔보십시오. 김에는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반대되는 일을 합니다. 몸 안에 남아있는 나트륨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길을 열어줍니다. 마치 막힌 수도관에 새로운 배출구를 하나 더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김에는 요오드와 칼슘, 마그네슘도 풍부합니다. 이것들은 노인들이 자주 부족해지는 미네랄입니다. 그리고 김은 달걀의 단백질이 위 안에서 더 부드럽게 분해되도록 도와줍니다.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소금통을 치우고 김 한 봉지를 놓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3번째 친구는 위장이 약하고 달걀을 먹고 나면 늘 속이 더부룩하고 신물이 올라오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바로 찐 감자입니다. 감자튀김도 아니고 기름에 볶은 감자도 아닙니다. 그저 작은 감자 하나를 쪄서 조금 식힌 뒤 달걀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감자에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장에서 바로 소화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얇은 막처럼 위 점막을 감싸줍니다. 마치 갑옷처럼 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달걀을 소화하기 위해 위산이 분비될 때 그 막이 위벽이 자극받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또 감자에는 비타민 C도 들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달걀에는 비타민 C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둘을 함께 먹으면 아침 식사가 훨씬 더 균형 잡히게 됩니다. 저는 많은 환자들이 아침 식사에 찐 감자를 더한 뒤 속이 쓰리고 불편하던 느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규칙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8분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덜 익을까봐, 세균이 남아있을까봐 달걀을 15분, 20분씩 너무 오래 삶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삶은 달걀은 노른자가 가루처럼 퍽퍽해지고 특히 노인들에게는 아주 소화하기 어려워집니다. 위장은 몇 시간이고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반대로 알맞게 익은 달걀은 노른자가 약간 촉촉하고 크림처럼 부드럽습니다. 이런 달걀은 위가 약 1시간 반이면 소화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십시오. 물이 끓으면 달걀을 넣고 정확히 8분만 삶으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8분입니다. 그 뒤에 꺼내서 찬물에 몇십 초 담갔다가 껍질을 벗기십시오. 이시마나시 8분 뒤세에서 껍질, 그러면 흰자는 완전히 익고 노른자는 부드럽게 익은 상태가 됩니다. 75도의 온도에서 8분이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살모넬라균을 없애기에 충분합니다. 그것이 안전함과 소화의 편안함 사이에서 가장 완벽한 균형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내일부터 바로 따라할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인 아침 시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입니다. 너무 급하게 음식을 먹지 마십시오. 먼저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보십시오. 체온과 비슷한 정도면 됩니다. 너무 차갑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게요. 그것을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십시오. 긴 밤이 지나고 나면 몸은 마치 잠시 멈춰 있던 공장과 같습니다. 따뜻한 물은 갈증을 푸는 것이 아닙니다. 소화기관에게 이제 하루가 시작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차가운 물을 마시면 위는 갑자기 움츠러듭니다. 마치 아직 식어있는 엔진에 얼음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물은 부드럽고 편안하게 몸을 깨웁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기다리십시오. 아침 6시 10분. 이제 아침 식사를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달걀은 정확히 8분 삶으십시오. 꺼내서 껍질을 벗깁니다. 그 옆에는 방울토마토 5개나 6개를 준비합니다. 생으로 두어도 좋고 끓는 물에 살짝 데쳐도 좋습니다. 마른 김한장도 잘게 부숴둡니다. 위장이 약하다면 찐 감자 반 개를 더하십시오. 천천히 드시고 꼭꼭 씹으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소금에는 찍어 먹지 마십시오. 차도 바로 마시지 마십시오. 식사를 마친 뒤 최소한 30분은 지나고 나서 차를 마시십시오. 그리고 감을 먹을 생각이 있다면 최소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기다리십시오. 단지 시간만 조금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몸은 그 작은 변화에 아주 깊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정혜숙 씨도 그대로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사소한 변화가 무슨 도움이 될까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3주 뒤 그분은 완전히 달라진 얼굴로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이상해요. 다리가 훨씬 가벼워졌어요. 아침에 손도 더 이상 뻣뻣하지 않아요. 밤에는 아침까지 푹 잘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마법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올바른 것을 꾸준히 한 결과였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싼 음식을 먹을 필요도 없고 복잡한 약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달걀과 토마토, 김과 감자, 그리고 8분을 재어줄 작은 시계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미 여러분의 부엌 안에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세 가지, 콜레스테롤과 반숙 달걀, 그리고 생토마토와 익힌 토마토 중 어느 쪽이 더 좋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저는 거의 모든 환자분들이 한 번쯤 제게 물어보셨던 세 가지 걱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걱정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이미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걱정은 달걀 속 콜레스테롤입니다. 선생님, 매일 아침 달걀을 먹다가 혹시 혈중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면 어떡하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몸은 단순히 무언가를 담아두는 그릇이 아닙니다. 혈액 속 콜레스테롤의 대부분은 음식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간이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간은 여러분이 달걀을 먹든 먹지 않든 매일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달걀을 먹으면 간은 스스로 체내 콜레스테롤 생산을 줄이도록 조절합니다. 진짜 문제는 매일 아침 달걀 2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콜레스테롤이 무서워 달걀을 끊으면서 근육을 지켜주는 소중한 단백질까지 함께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60세 이후에는 콜레스테롤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근육이 줄고 몸에 힘이 빠지고 넘어지고 뼈가 부러지는 것, 정말 무서운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어 10년 동안 달걀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찾아왔을 때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 지팡이에 의지하고 있었고 두 다리는 눈에 띄게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다시 달걀을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에 1개씩 토마토와 미역과 함께 드시라고 했습니다. 6개월 뒤 그분은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콜레스테롤 수치는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달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단백질과 영양이 부족해져 몸이 스스로를 조금씩 갉아먹게 되는 것을 더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걱정은 반숙 달걀이 안전한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반숙이라는 말을 들으면 곧바로 날달걀을 떠올리고 세균이 걱정되어 겁을 냅니다. 하지만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끓는 물에서 8분 삶은 달걀은 날달걀이 아닙니다. 흰자는 완전히 익고 노른자만 약간 부드럽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75, 80도의 온도에서 8분이면 살모넬라균 대부분은 거의 다 사라집니다. 전 세계의 보건기관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이거나 항암 치료를 받고 있거나 장기 이식을 받은 분들만 완전히 익힌 달걀을 드셔야 합니다. 그 외 대부분의 건강한 노년층에게는 반숙 달걀이 훨씬 더 안전하고 너무 오래 삶은 달걀보다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5분 삶은 달걀은 노른자가 퍽퍽하고 씹으면 마치 가루처럼 부서집니다. 그런 달걀은 위에 내려가서 다 소화되기까지 3, 4시간이 걸립니다. 반면 8분 삶은 달걀은 부드럽고 촉촉해서 1시간 반 정도면 소화가 됩니다. 조금 더 편안한 방법을 선택해준 여러분의 위장은 분명 여러분께 고마워할 것입니다. 세 번째 걱정은 토마토를 생으로 먹어야 하는지 익혀 먹어야 하는지입니다. 이 질문은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답은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다입니다. 생토마토는 비타민C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 피부와 혈관에 아주 좋습니다. 익힌 토마토 혹은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친 토마토는 라이코펜이 더 많이 나오고 몸에 훨씬 잘 흡수됩니다. 그렇다면 왜 둘 다 먹지 않겠습니까? 방울토마토 5개를 준비해 보십시오. 2개는 생으로 먹고 3개는 뜨거운 물에 1분 정도 데쳐서 드십시오. 그러면 비타민C도 얻고 라이코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그것이 식탁 위의 지혜입니다. 한쪽만 골라야 한다고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극단적인 조언만 믿지도 마십시오. 우리 몸은 다양함을 원하고 균형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균형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생각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정혜숙 씨는 제 설명을 들은 뒤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아주 큰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10분 일찍 일어나 따뜻한 물을 끓이고 달걀을 정확히 8분 삶고 토마토와 미역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달걀을 먹은 뒤 감을 먹는 습관도, 달걀을 먹은 뒤 차를 마시는 습관도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그립고 조금 불편했어요. 그런데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끼니까 다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3개월 뒤, 그분은 마지막으로 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걸음은 훨씬 가벼워졌고, 손에는 다시 힘이 생겼고, 눈빛도 더 밝아졌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알겠어요. 나이 들어서 건강을 지키는 건 몸에 좋다는 약을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지나치게 참는 것도 아니네요. 제대로 먹고, 제대로 된 음식과 함께 먹고, 제대로 된 시간에 먹는 거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 말씀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진료하면서 보아온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몸, 특히 60세를 넘긴 몸은 거창한 변화도, 비싼 치료도, 혹독한 식이요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몸을 올바른 방식으로 꾸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기계식 시계와 같습니다. 시계는 기계 전체를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제때 태엽을 감아주고 필요한 곳에 기름만 잘 쳐주면 오랫동안 조용하고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매일 아침 무심코 예전 습관대로 식사를 하기 전에 잠시 멈춰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침 식탁에서 달걀은 혹시 잘못된 음식과 함께 놓여 있지 않습니까? 달걀을 먹고 바로 차를 마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금을 너무 많이 찍어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금이 간 달걀이 아깝다고 그냥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바꾸셔야 합니다.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작고 가장 쉬운 것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예를 들어 내일 아침부터는 달걀을 먹고 30분 뒤에 차를 마셔 보십시오. 단 하나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을 일주일 동안 꾸준히 해보십시오.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한 가지를 더 해보십시오. 소금 대신 미역을 곁들여 보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몸은 더 가벼워지고 잠은 더 깊어지고 걸음은 더 단단해지는 것으로 여러분께 답할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고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달걀을 무서워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또 매 끼니마다 불안해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습관 때문에 먹지 마십시오. 이해하고 알고 먹으십시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나이가 든다는 것이 곧 병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할 수 있고 정신이 또렷할 수 있고 스스로 걸을 수 있고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내일 아침 식사부터 몸을 제대로 돌보는 법을 배우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소중한 건강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전해 주십시오. 어쩌면 누군가는 지금도 정혜숙 씨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너무 늦기 전에 그 사람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마음은 평안하시고 몸을 진심으로 살리는 아침 식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